안녕하세요. 你好. 你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How do you do? Hello. 你好. 大家好. 大家好. 저는 삿포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안녕하세요. 조혜지입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은 삿포로시 시민문화국가 공익재단 법인 삿포로시 예술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행정정보나 이벤트 정보, 지역뉴스, 개인방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네, 여러분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는 일,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첫 곡,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주소녀의 이루리 보내드립니다. 네, 새해 첫 곡으로 우주소녀 이루리 듣고 왔습니다. 네, 새해 첫 곡으로 여러분은 무슨 곡을 들으셨나요? 저는 정말 1월 1일에 이 이루리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 첫 곡에 이제 뭘 듣는지에 따라서 그 한 해가 뭐 정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망을 담아서 뭐 자신만의 첫 곡을 정하곤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봤는데, 뭐 곡도 좀 신나는 곡이기도 하고요. 제목이 또 이루리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곡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나 좀 봤더니, 뭐 시작이라는 타이틀도 있었고요. 재밌었던 건 돈벼락이라는 타이틀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많이 선택하는 게 뭐 행복 이런 거죠. 행복 이런 이제 단어가 들어가는 곡을 많이 선택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그 타이틀처럼 모든 분들이 2023년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은 토끼의 해죠. 개묘년입니다. 네, 검은 토끼라고도 하는데요. 토끼띠에 태어난 아이들은 예로부터 두뇌가 예리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한국은 궁합 같은 거 많이 보죠. 그래서 토끼띠와 상극인 띠는 닭띠와 쥐띠라고 하네요. 근데 반대로 잘 맞는 띠는 양띠, 돼지띠, 개띠라고 합니다. 제가 개띠니까 토끼띠인 분들하고는 잘 맞겠네요. 다행입니다. 이제 이렇게 띠를 나타내는 거는 12지라고 하죠. 그 순서 외우고 계세요? 만약에 제 세대시라면 만화영화 주제가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12지 동물들이 주인공인 만화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에 순서가 나옵니다. 전 그걸로 기억했어요.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날 때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네, 기억해내곤 했는데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이게 이제 그 주제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세대라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올해는 검은 토끼띠인데요. 왜 이렇게 검은이라는 색깔이 붙은 걸까요? 아까 올해는 개묘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묘년에서 이 개라는 단어가 검은색의 속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검은 토끼띠의 해라고 하는 거죠. 토끼는 한국의 전래동화 안에서 아주 똑똑한 동물로 많이 나오죠.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별주부전인데요. 용왕이 몸이 아파서 육지의 토끼의 간을 원하죠. 그래서 자라가 육지로 나와서 토끼를 잘 구슬려서 용왕 앞까지는 가는데 토끼는 자기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 이런 기지를 발휘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옛날 이야기 속에서도 영리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토끼는 새끼를 낳을 때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 그리고 번창을 이제 상징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동물인데요. 예, 올해 토끼띠인 만큼 여러분도 올해는 영리하게 모든 일을 잘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연말연시 뭐 하셨어요? 저는 이제 2년 만에 한국에서 연말을 보냈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가긴 했지만 연말을 또 보낸 거는 2년 만이네요.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제 한국에 못 가다가 이제 연말에 이번에는 갔다 왔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이게 어느 나라에 사는 외국인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참 연말연시에 할 게 없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 정도 쉴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아예 이제 휴일이라고 일주일 정도는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일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가게들도 다 문을 닫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친구들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사실 외국인으로서는 연말연시에 남아서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일본을 떠나서 한국에 갔는데요. 이 2년 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귀성도 못했죠. 그래서 이 2년 동안 오히려 좀 일본의 연말연시 풍경을 알게 됐어요. 뭐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오래 살면서 연말연시는 늘 한국이었기 때문에 일본 풍경을 모른다는 게 생각해보니까 좀 웃긴 일이긴 하네요. 네. 다행히도 지난 2년간은 이제 아는 지인분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오세치 요리도 먹고 이제 TV도 보면서 즐겁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연말에는 한국에 다녀와서 좀 더 즐거웠어요. 사실은 좀 쉴 수 있는 분위기여서 굉장히 푹 쉬다 잘 왔습니다. 한 2주 정도 다녀왔는데요. 정말 푹 쉬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팬미팅을 제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딱 맞아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딱 크리스마스 당일날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한국의 캐릭터 펭수라고 아세요? 네. 펭수가 팬미팅을 열어서 24일, 25일 이렇게 연일 팬미팅이 있어서 팬미팅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좋은 자리가 있었어요. 1층에 좀 중간 자리, 좀 앞쪽 자리에 자리가 나서 얼른 예약을 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펭수 팬미팅 다녀왔습니다. 제가 팬미팅이라는 거는 처음 다녀왔거든요. 콘서트는 가본 적이 있는데 팬미팅은 처음 가봤어요. 온라인으로 예전에 박은빈 씨라는 이제 배우님의 팬미팅은 온라인으로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이게 직접 참여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팬미팅 갈 때요, 여러분. 딱히 팬이 아니더라도 갈 수는 있잖아요. 좀 궁금해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꼭 응원봉 사세요, 진짜. 콘서트는 사실은 응원봉까지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팬미팅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콘서트는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이제 응원봉이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박수를 친다거나 뭐 응원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니까요. 근데 팬미팅은 딱히 노래가 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크가 주기 때문에 뭔가 응원을 보내고 싶을 때는 손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만 없었어. 응원봉이. 어떻게 그냥 다 갖고 있어요? 펭수 응원봉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팬으로서 실격인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었습니다. 굉장히 즐거웠어요. 의외로 즐거웠어요. 팬미팅이라는 걸 좀 처음 해보고 이제 분위기가 어떨까 좀 궁금하긴 했는데요.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한 2시간 좀 넘게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해봤어요. 저 퇴근길? 저는 퇴근길을 왜 하는 걸까 솔직히 생각을 했거든요. 콘서트나 팬미팅 끝나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퇴근하는 걸 보는 걸 퇴근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팬미팅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퇴근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냥 무엇에 홀린 듯이 섰죠.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금방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되게, 원래 이제 안에서 준비할 게 되게 많겠죠. 정리를 할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1시간 정도 기다렸나? 그날 조금 추웠어요. 추웠는데, 1시간 동안 그 많은 팬들이 펭수 이제 퇴근길을 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간 좀 감동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은 뭘까? 팬의 사랑은 뭘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팬은 이렇게 이제 추운 데서 기다리는 사랑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뭐 그 중에 하나긴 했지만 퇴근길 보니까 보람은 있더라고요. 이제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 좋기는 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여러 경험을 펭수 팬미팅으로 하고 왔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곡 듣고 와서 이어서 제 귀성 이야기 해볼게요. 다음 두 번째 곡은요, 몬스타엑스가 부릅니다. 뷰티풀 라이어. 네, 몬스타엑스의 뷰티풀 라이어,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제 귀성 이야기를 좀 풀어보자면요. 굉장히 오랜만에 전 직장 동료들을 만났어요. 이제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이제 어떤 대학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만난 분들인데요. 의외로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저 말고 3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명 그룹으로 해서, 전에는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이제 만나곤 했는데 서로 이제 바쁘다 보니까, 잘 만나지는 잘 못했어요. 그동안.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돼서 더 만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5, 6년 만인가요? 그렇게 만났는데요. 사람들이 참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전 좋아요. 직장 동료로 이렇게 오랜 시간 2년을 이어오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오랜만에 만나도 참 반갑더라고요. 어색함 없이 참 반갑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동료들 만나서 뭐 먹었냐면 오마카세라는 걸 먹었어요. 일본어 오마카세입니다. 요즘 한국에 이제 일본 요리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좀 조금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일식을 오마카세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주방장한테 맡기는 이제 그래서 주방장이 이제 선별한 회나 스시가 나오는데요. 양이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웬만하면 진짜 배부르다 소리 안 하는데 진짜 배부르게 스시하고 이제 사시미 많이 먹고 왔어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오마카세 먹고 왔습니다. 네,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먹는 회도 맛있더라고요. 저 한국에서 회나 스시는 잘 안 먹는데 이번에 되게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학생들이 한국에 와갖고 만났습니다. 제 옛날 재미 아이들인데요. 연말에 연말 연시에 2명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딱 제가 있는 시기랑 좀 맞아갖고요. 이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네, 서울에서 만나니까 또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네, 만나서 육회 비빔밥 먹었어요. 뭐 먹고 싶냐고 물으니까 의외로 저는 이제 여학생들이니까 20대 이제 대학생 이제 여대생들이니까 좀 예쁜데 가려고 카페나 이제 뭐 스파게티 이런 거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먹고 싶냐고 하니까 육회를 먹고 싶다고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급하게 이제 주변에 찾아보니까 이제 어떤 고깃집에서 점심 특선으로 육회 비빔밥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육회는 그때 아마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음식 중에 곁들여서 나올 때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육회라는 걸 먹어본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맛있더라고요. 육회 비빔밥 굉장히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서울에서 만나니까 되게 서울이 되게 큰 도시잖아요. 그리고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정말 대도시 사람이었네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미지가 없었나 봐. 그래서 그래 난 대도시 사람이야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강릉에 갔습니다. 네, 일출 보러 갔어요. 저는 일출을 보는 것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거든요. 매일 해는 뜨고 그게 1월 1일이라서 딱히 다를 건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출을 대체 왜 보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어요. 근데 이제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챙겨서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징크스 같은 거죠. 하루의 시작, 1년의 시작을 일출을 보면서 시작한다라는 게 좀 본인만의 뭐 징크스 같은 습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강릉에 그래서 일출 보러 간다고 하길래 이제 가족이랑 같이 이번에는 가는 걸로 해서 그 연말에 조금 2박 3일인가? 네,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 보내고 저는 잘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눈이 떠지고 일단은 춥지가 않았어요. 이게 뭐 좀 서울에 있으면서 조금 서울이나 강릉이나 너무 안 추워서
오히려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안 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 추웠거든요. 그래서 춥지 않았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추우면 안 갔을 것 같은데 춥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도 떠졌고 해서 6시쯤에 출발을 했나? 근데 이제 차가 없잖아요, 사실은. 차가 있으면 편한데 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걸어가다가 적당한 곳에서 택시 잡고 이제 들어갔죠. 근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와, 1월 1일에 이렇게 일출 보러 많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상상 속에 있는 일출은 그냥 이렇게 바다에서 뿅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건 줄 알았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싹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뭐랄까, 진짜 실제로 보니까 뿅 하고 나타나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게 제 상상 속의 일출하고는 약간 달라서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일출도 보고 했으니까, 모든 일 다 빵빵 잘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약간 좀 힘든 일도 있었고, 좀 일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좀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이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여러분 3월에 나옵니다. 제 책이. 야, 드디어 나옵니다. 1년 썼어요, 이거. 너무 힘들었어. 3월 18일, 일단은 3월 18일로 날짜가 정해졌는데요.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사주세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이제 거기 책에 들어갈 사진 때문에 용인 대장금 파크랑 광주 다녀왔어요. 원래는 처음에 이제 보낸 원고에는 이 사진이 없어서 그냥 보냈는데, 이제 디자인돼서 이제 책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초고가 왔죠. 초고가 왔는데 보니까 사진이 있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인 대장금 파크랑 광주 다녀왔는데, 일단은 용인 대장금 파크는 사실은 추천하진 않아요. 전부터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게 MBC 드라마, MBC 사극은 다 여기서 찍기 때문에 궁금은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요,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안 좋다라는 표현도 모자랄 만큼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갈 때는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까지 가고, 거기까지는 괜찮거든요. 남부터미널에서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문제는 거기 경기도에 도착해서 용인 대장금 파크까지 들어가는데 마을버스가 하나 다녀요. 근데 물론 택시를 타면 한 20분 정도 걸리긴 하는데, 혹시 가실 분들은 택시 권해드립니다. 저는 한 버스를 한번 타봤거든요. 어떻게 하나? 1시간에 한 대, 또 이건 1시간에 한 대가 아니라 하루에 한 3-4대밖에 안 다녀요. 그래서 시간대가 안 맞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갔다가 나오지도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가실 분들은 택시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가보니까 정말 산골에 있어요. 근데 하긴 생각을 해보니까 사극 세트장이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극 찍기는 좋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느낀 건데요. 근데 너무너무 시골에 있어요. 정말 산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그리고 겨울철이라 그런지 이벤트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고 있는 이벤트가 없어서 그런지 관광객도 제가 갔을 때 막 나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있었고요. 제가 나올 때 들어가는 외국인 관광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저 혼자 대장금 파크를 보고 온 셈인데요. 진짜 넓더라고요. 그래서 양반집, 서민집, 그리고 저작거리라고 해서 옛날 시장거리도 있고요. 왕이 사는 궁전도 있고요. 감옥이 있었어요. 전 감옥이 좀 처음 보는 거라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대장금 파크가 조금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건물들은 너무 좋아요. 사실 민속촌보다 저는 대장금 파크가 더 건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여러 건물이 있어서 궁전도 있고 양반집, 서민집, 막 아까 말씀드린 감옥도 있고요. 훈련하는 훈련장도 있어요. 그렇게다 보니까 무슨 지하 감옥도 있다. 맞다. 지하 감옥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볼거리는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좀 잘 이용해서 뭔가 이벤트를 좀 많이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아까웠어요. 그리고 이게 문화재가 아니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경복궁 같은 데 가면 그 침정, 이렇게 왕이 계신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길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저는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천장도 봤고요. 그 의자는 앉지를 못했지만 그 주변까지 가봤거든요. 근데 감옥도 사실은 누군가 같이 있었으면 감옥에 한번 들어가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서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그 점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험을 좀 살려서 대장금 파크 조금 이벤트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좀 아깝더라고요. 시설은 이렇게 건물들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대장금 파크 지금 다녀왔습니다. 근데 좀 멀미했어요. 저 버스를 잘 못 타는데 버스를 너무 오래 타서 멀미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듣고 올까요? 다음 곡은요, 이영지가 부릅니다. 낯소리. 네, 이영지의 낯소리 듣고 왔습니다. 네, 용인 대장금 파크에 대해서 제가 약간 흥분해서 너무 멀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와, 너무 힘들더라, 진짜. 오랜만에 그렇게 버스 타고 구비구비 막, 이게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싶을 정도의 산길을 가더라고요. 와. 그래서 위치는 가기는 좀 어려웠지만 그 장소 자체는 너무 감동적으로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벤트화 시켰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좀 버스, 셔틀버스 같은 것도 좀 운행하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주에도 다녀왔어요. 이제 광주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이라는 이제 곳에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광주 가실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의외로 광주가 지하철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에 좀 약해요. 멀미를 하기 때문에 멀미가 나은 줄 알았지 뭐야 제가. 나이 먹으니까 멀미를 안 하네라고 생각했던 게 엊그제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본 버스가 편했던 거야. 일본 버스가 너무 편했던 것 뿐이고 한국 버스 타니까 역시 멀미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어디 다닐 때는 버스는 좀 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멀리 돌아가더라도 지하철을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 지하철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 지하철만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바로 이제 가면 그 기록관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관에서 의외로 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볼 게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진 자료도 많았고요. 근데 유네스코 이제 기록유산으로 이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들도 많고 해서 굉장히 공부가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해설사를 계실 시간에 조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에 좀 급하게 갔느냐고 그 시간대를 못 맞췄는데, 네. 근데 광주는 제가 처음이에요. 전라도를 여러분 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전라도 쪽을 간 게 전주, 그리고 전주랑 담양 갔구나. 네, 담양 정도? 네, 그 정도 갔고, 네, 군산을 갔었나? 네, 그 정도 갔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경상도는 굉장히 교통편이 좋거든요. 네, KTX를 타거나 해서 금방 가는 이미지가 있는데 전라도는 약간 교통이 편한 이미지는 많이 없어요. 제 안에서.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광주도 이제 광주역에서 바로 내려서 바로 지하철 타고 바로 이동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잘 다녀왔어요. 그 전날에 제가 대장금 파크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비교가 되는 거죠. 너무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광주는요. 광주에서 그냥 오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뭐 먹을까 찾다가 떡갈비 먹었는데 떡갈비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떡갈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게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살짝 실패했어요. 제가 웬만해선 실패 잘 안 하는데 이제 맛은 있었거든요. 근데 가게가 약간 친절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분위기가 뭔가 그랬어요. 약간 좀 그랬어. 네, 그래서 뭐 맛은 뭐 없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가게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시간이 좀 남아갔고요. 이제 기차역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들어갔는데 직원이 너무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제 목소리가 좀 약간 하이톤이신 분이셨는데
여기는 퇴근하고 오셨나봐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놀러 왔어요. 라고 하니까, 어머, 광주 볼 거 없는데, 막 이러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그게. 아마 광주에 계신 분이겠죠? 이제 거기서 일하시니까. 광주에 볼 거 없는데,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하고 이제 정말 쾌활하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떡갈비집에서 약간 마음 상했던 게 거기서 다 풀렸습니다. 네. 듣고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밝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긍정적인 기운이 막 느껴지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다음에 갔을 때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다음에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어머니 쪽의 외가라고 하죠. 네, 외가 쪽,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성묘를 다녀왔는데요. 성묘 자체를 간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도 성묘는 제가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오고 해서 이제 어머니께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희 어머니 외가가 좀 약간 시골이어갖고 충청도거든요. 교통편 안 좋아. 여기도 좀 힘들었어요. 약간 힘들었어요. 이제 KTX 타고 가기는 했는데 근처까지는 들어가기는 했는데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가 잘 안 나요. 1시간에 한 대 있을까 말까 뭐 그런 거리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이제 버스 타고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오신 초등학교도 보고 저 처음 봤거든요. 막 초등학교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초등학교 자랑을 저렇게 하시나라고 봤더니 네, 어머니가 다니셨던 초등학교였습니다. 네. 그 자리에 그냥 있더라고요. 그런 기분은 뭘까요? 그죠? 내 고향에 내가 다녔던 학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묘하러 갔는데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합장해 계세요. 그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다녀왔는데 제가 일본에서 가져간 과자도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그 앞에다 놓고 절도 드리고 조금 눈이 좀 쌓여서 조금 춥기는 했지만 조금 앉아있다 왔네요. 네. 성묘하러 가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이렇게 어르신들 뵈고 오는 게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성묘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연말연시 귀성 이야기는 여기까지. 꽤 길었죠? 네, 되게 재밌었어요. 나는 되게 알차게도 보냈고요. 네, 그러면 다음 곡은요, 뉴진스가 부릅니다. 디토. 네, 뉴진스의 디토 듣고 왔습니다. 네, 뉴진스라는 그룹 진짜 데뷔곡부터 시작해서 좀 특이한 곡이 되게 많죠. 되게 신선해요. 그런 곡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없었던 곡을 많이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곡이 나올 때마다 듣고 있긴 한데 곡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화제인 뉴진스의 디토 듣고 왔습니다. 네, 여권 여러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요. 글로벌 여권 순위라는 순위가 있어요. 보통 이제 흔하게 여권 파워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이렇게 따지는 순위인데요. 즉 특정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때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간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인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번 글로벌 여권 순위에서 한국 여권이 올해도 세계 199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거는 일본 여권인데요.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일본 여권을 소지하면 세계 139개국을 사실상 무비자 상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한국은 한국과 싱가포르 여권은 일본보다 하나 적은 192개국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2013년 한때 13위로 평가가 됐지만 2018년부터 세계 2, 3위를 오가면서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해외여행 갈 때 한국 여권을 조금 훔치는 그래서 좀 비싸게 거래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여권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지난해 2위였던 독일 여권은 190개국으로 순위가 한 단계 떨어져서 스페인 여권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핀란드와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여권은 공동 4위.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여권은 공동 5위에 올랐는데요. 반면에 미국 여권은 세계 7위, 러시아 여권은 48위, 중국 여권은 66위에 머물렀습니다. 북한 여권은 무비자나 무비자로 방문한 국가가 40개국에 불과해서 102위라고 평가가 됐는데요. 북한보다 여권 파워가 낮은 국가는 네팔, 팔레스타인, 소말리아, 예멘, 파키스탄 이런 8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럼 한국 국민이 자주 출국하는 상위 10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일본,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필리핀, 홍콩,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여권으로는 비자가 필요하고요. 일본 여권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 출장 갈 때 일본인 친구들은 그냥 갔는데 저만 이제 비자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여권은요, 계속 진녹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진녹색으로 유지를 해왔는데요. 재작년이죠. 2021년에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깔도 파란색이 굉장히 예쁜 파란색이었어요. 예쁜 파란색이고, 속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속지가 페이지별로 여러 문화재가 이제 있어서 페이지 넘겨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바로 바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해외다 보니까 이제 바꾸는 것도 영사관을 가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기간 만료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빨리 이제 새로 여권 한번 가져보고 싶네요, 저도요. 근데 이제 전 몰랐는데 한국 여권은 요청 페이지라는 게 있대요.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여권을 딱 펼치면 첫 번째 1면에 있는 요청 페이지인데요. 요청 페이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라는 말이 이제 영어와 함께 적혀 있는데요. 뭔가 굉장히 든든한 말이긴 하네요. 그죠? 그리고 한국 국민은 북한에 입국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서로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북한과 한국은 서로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가지고 북한을 직접 가는 거 불가능하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경유도 안 된다고 해요. 경유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일부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무슨 비즈니스 아니면 아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일이 빨리 돼서 북한에 비자 없이 여권 없이 진짜 가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방송은요. 다음 주는 중국어 방송이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 방송은 2월 3일 예정입니다. 마지막 곡은요. NCT 드림의 캔디 보내드릴 건데요. 이 곡은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돌 H.O.T가 원곡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Y2K라고 하죠. Y2K 시대의 곡들이 리메이크 많이 되는데요. 이 NCT 드림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가 같죠. 그래서 아마 대선배의 곡을 리메이크한 경우가 될 텐데요. 듣고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캔디 들으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